임금 격차에 대한 세금 법안은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먼저 시도했습니다.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마크 의원은 이제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같은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 의원은 포틀랜드의 법안이 연방 입법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That actually is a model on cigarette smoke and secondhand smoke in the United States that exactly is what happened in California, and I was a local government at the time. We couldn't get laws to prohibit secondhand smoke at the federal or state level because of the influence of money and lobbyists, so we started doing it at the local level. Now it's national policy. 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세금 법안의 기초가 되는 다드-프랭크 법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Dodd-Frank has been a disaster, making it harder for small businesses to get the credit they need. We have to get rid of Dodd-Frank. The banks aren't loaning money to people that need it. The regulators are running the banks. 다드-프랭크 법안은 지난 2010년 금융권의 감독 규제 강화를 위해 신설된 포괄적 법안입니다. 이 법에는 기업 최고 경영자와 직원들의 임금 차이를 공개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진통 끝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포틀랜드의 세금 법안은 바로 이 조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It's just a reporting requirement. It doesn't trigger any taxes or fees or any new regulations. It's just a reporting requirement, which means it would be very easy to repeal. If that section of Dodd-Frank gets repealed, there's no way that the city of Portland can enforce that law because there will be no information available. 포틀랜드의 새로운 세금은 내년부터 징수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법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또 시행된다면 다른 주나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포틀랜드의 새로운 입법 실험,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PD특파원 김영선이었습니다. 고액 연봉 CEO에 대한 포틀랜드시의 정말 세금 부과가 정말로 경영자랑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한계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로자의 중간값과 CEO가 이제 100배 차이가 나면 10%를 물리고 250배가 되면 이제 25%를 물린다는 건데 이게 그냥 바로 물리는 게 아니라 영업 허가세라는 2.2%의 10%니까.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영업 허가세에 네. 대해서. 그래서 내년 세수를 예상하는 게 한 250만 불에서 300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에서 결국 미국도 지금 양극화, 소득 격차가 큰 문제였고 샌더스 돌풍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과거에는 고액 연봉 CEO, 그다음에 일반 근로자의 그 소득 격차가 20, 30배 이랬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수백 배씩 차이가 나게 된 건가요? 미국은 원래 이 철저한 주주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EO 입장에서는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한 사람들이니까 이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최대의 이익을 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근로자 임금을 최대로 억제할수록 주주들이 많이 벌어가니까 내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캐나다에 있는 정책대안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재미있는 비교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2015년에 캐나다 이제 평균 이제 근로자들의 연봉 그게 한 49,000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캐나다 달러겠지만 이 CEO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나 크냐. 1월 3일 업무를 시작하고서는 11시 47분. 정확하게 2시간 47분 후에 이 사람들이 받는 연봉 49,000불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는 이제 1년 일해갖고 버는 연봉을 이 사람들은 2시간 47분 만에 가져가는 거죠. 그만큼 임금 격차가 크다라는 거죠. 소득이 불평등하게 되면 당연히 사회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럼 정부 차원에서도 당연히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유럽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에 27개국의 그 EU 국가들 중에 영국만 제외하고요. 26개국에서 성과급을 100%로 딱 캡을 씌워버렸습니다. 만약에 200%를 받고 싶으면 주주총회의 3분의 1의 허가를 받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회사의 CEO 개인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신용카드 결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제 CEO죠. 댄 프라이스라는 인물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2015년 4월에 자신이 원래 받고 있던 연봉인 110만 달러에서 자기는 7만 달러만 받겠다. 그렇게 줄이겠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전체 이제 직원 수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 120명 되는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7만 달러로 올려주겠다.
맞춰주겠다는 거 자기랑. 그러니까 그러면 직원 연봉을 자기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와, 대단한 결심인데요. 이런 결정이 있은 다음에 사실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왔거든요. 특히 보수 진영, 그중에서도 폭스뉴스가 크게 반발했는데 이렇게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너무 많이 주면 근로자들이 게을러지고 또 일을 안 하고 나태해질 것이다. 이런 비난도 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신규 채용 안 하고 있는 근로자도 또 해고할 수 있다. 결과는 달랐잖아요. 사실은 템프라이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사실은 회사의 영업 매출 이익 이건 2배로 뛰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시애틀 도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집값이 비싸지는데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고 뭐 마음 놓고 아이도 낳고 뭐 기르고 뭐 육아휴직도 쓰고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살찐 고양이법이라 가지고 지금 계류 중입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CEO 최고 연봉과 이제 평균 임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 사이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30배를 못 받게 하고 이상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10배를 못 받게 하는. 네, 이것이 통과만 된다면 상당한 파장과 이제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데 지켜봐야죠. 그렇네요. 어떤 노력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 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는 아마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큰 임금 격차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소득 불평등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